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5,500조 규모의 원전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저렴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크부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원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2025년도에는 원전에 대한 발전량이 역대 최고를 찍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원전을 사용하려는 빈도, 그리고 원전에 대한 발전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도 지금까지는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올해는 그 고점을 뛰어넘을 걸로 보고 있는 거겠죠.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과 원전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올해 원전 발전량이 약 2907테라와트시 정도로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2050년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선언한 국가가 원래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등등 굉장히 유명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존엔 약 25개국이었습니다. 물론 21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번에 31개국으로 6개국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생산량, 발전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데 대형 원전만 무작정 짓는 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같은 기존 원전보다 발전된 원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원전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에너지 가격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에너지 가격 인하에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결과만 보고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표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막 활성화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고,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에너지 독립 그리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측근들은 이러한 화석연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탄소 포집 저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원전 수요를 함께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저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현재 관세 리스크부터 화석 에너지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이 주변국들에게 판매를 강요하고 있죠.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국가들에 대해서 화석연료를 사지 않으면 너희들 관세 부과를 늘리겠다라고 협박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기업에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원자력을 차츰차츰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올타임 재생 에너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AI 주도권 경쟁이 점점점 거세지고 있죠. 미국에서 현재 이 AI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건 맞지만 중국의 딥시크로 인해서 AI에 대한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과 서비스 운영을 감당할 전력 수급이 AI 주도권 경쟁에서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앞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게 되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워낙 시장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에 투자하자라고 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 천연가스만으로도 사실상 2030년도까지 연중무휴 24시간 무탄소 에너지 구현을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탄소 에너지 구현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겠죠. 실제로 2030년 카이로스 파워의 SMR을 활용해서 첫 번째 원자로를 배치할 계획이고요. 이미 뉴스케일 파워나 몇몇 미국의 SMR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원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이미 수준급 이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만 시장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하는 거고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대형 원전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이 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 SMR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만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 선박, 이러한 조그마한 선박에서도 물론 선박이 작진 않죠. 그러한 선박에서도 엔진을 대체하는 그러한 소규모 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미국의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원자력 추진선은 기존 선박과는 다르게 엔진의 배기 기관이나 연료 텐트 등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어서 더 많은 컨테이너선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고요. 에너지 비용도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선박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에너지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시장 규모가 원래 우리 시장에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고 더 다양하고 널리 퍼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트럼프의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 내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SMR을 추진하는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전력 생산 용량을 확대시키고 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켜라. 즉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SMR 가동을 추진시키며 폐쇄된 발전소의 재가동 가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가 SMR 가동 추진과 폐쇄된 발전소 재가동인데 당연히 이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 대형 원전에 대한 규모도 같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SMR 가동 추진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원전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5년 안에 최소 10개의 SMR 발전소를 신규 건설을 목표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생산량이 굉장히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1등과 2등을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35년도까지 미국의 신규 원전 발전량의 30% 이상이 SMR로 대체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 그리고 모든 방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기술은
SMR이면 특히나 트럼프가 이번에 원전까지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당연히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은 원전 해체 시장까지 같이 커지게 됩니다. 글로벌 원전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당장 5년 뒤에는 123조 규모의 원전 해체 산업이 시작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123조, 2050년도에는 550조 원 규모까지 원전 해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지금부터는 원전 정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해체 기술에 대한 가치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해체 승인을 할 계획으로요. 국산 해체 기술이 현장에 첫 번째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원활하게 해체가 될 경우에는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국내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시장에 대한 개화로 SMR 등 차세대 원전부터 원전 해체 시장까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그 기업이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SMR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인 전력 제어부터 변환 장비를 공급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SMR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작용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전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분야에서도 방사선 계측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가 가능해서 원전 해체 시장뿐만 아니라 SMR 시장까지 양토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아직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해당 기업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